안녕하세요. 스브스뉴스 PD 루팡입니다.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스브스뉴스 내 괴롭힘을 고발하려고 김승현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또래가 좀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좀 친해서 짓궂은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보니까 네. 다 저희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이.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은 이게 얼마나 저희가 잘못하고 있나 보려고 네. 사연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노무사님이 이걸 듣고 판단해서 좀 카드를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려주세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티나가 저희 강아지 미나미를 너무 좋아해요. 미나미 사진 보내달라, 영상 보내달라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자꾸 주말에 만나서 같이 미나미 산책시키자고 해요. 솔직히 진짜 올 줄 모르고 그러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번 주말에 석촌호수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민폐 아닙니까, 민폐? 근데 솔직히 강아지 귀여워요. 문제는 그거죠.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왔다. 그러면 오기 싫었다는 거다. 저희 밀루 PD에 대한 사연 카드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자, 일단 이거 가겠습니다. 오, 네. 처음부터 레드 카드요? 예. 왜요? 주말에도 어쨌든 나의 시간을 뭐 침범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가지 좀 확인은 해야 돼요. 어떤 거요? 예. 사실 뭐 아까 그 두 분의 사이가 좀 어떤 관계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게 달라요? 관계에 따라? 예, 관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상대가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 뭐 이제 강아지를 같이 우리 산책시켜서 보자 이거는 뭐 부장님이 뭐 주말에 등산하자 그 급이에요? 다르지 않는. 근데 이게 네. 만약에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료인데도요? 네, 정말 수평적 관계이고 뭐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여지가 있다면은 괴롭힘을 보기 어렵지만 행위 자체는 어쨌든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명백하다 정도 되려면 뭐 예를 들어 인사고과를 낮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따돌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일수록 이제 훨씬 더 징수 높은 명백한 거라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다음 사연 주세요. 촬영 때문에 평소에 입지도 않던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어요. 머리에 무스도 좀 발랐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바이올린 독주에 준비하는 외동아들이라고 자꾸 놀리는 거 있죠. 단체 카톡방에 바이올린 연주 짤도 막 합성해서 올리고요. 인턴들도 저만 보면 바이올린 연주해달라고 막 놀리고 있어요. 대체 좀 어렵네요 여기. 노란색이에요. 예, 어렵네요 일단. 노란색이면 그래도 좀 약간 어중간하다 아닌가요? 별로 괴로워 보이지 않는 말투인데요. 본인도 즐기고 있다. 당사자가 이것이 싫다, 이것 좀 그만해달라 명백한 의사를 표현을 했다면 네. 이거는 사실 여지는 생겨요 다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란색인데 뭐 동료들 간에 뭐 합성해서 뭐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리라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혐오감이 들만한 합성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 넘어가면은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모욕적인 행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 카톡방에 짤을 올리는 거랑 말로 올리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짤을 올리면 증거가 명백히 남아요. 구두로 예를 들어 너 외동아들이 부잣집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랑 그냥 카톡 이렇게 캡처해서 갖다 내면서 나를 이런 뭐 인격 모욕적 그림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나를 비웃고 뭐 이런 행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말로만 놀려야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말로 하시는 게. 너무 세 번째 사연 주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노래를 가끔 부른다고 동료들이 노래하는 꾀꼬리라고 놀려요. 온종일 부르는 건 아니고 모니터가 안 켜지면 켜지질 않아 이런 식으로 잠깐 부르는 건데 그걸로 얼마나 놀리는지. 제 옆자리는 뮤지컬 VIP석이라고 하고 어쩔 땐 인어공주처럼 목소리를 뺏는다기까지 한다니까요. 하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다는 헛소문까지 났어요. 좀 시끄러워요. 이분이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지금? 오, 역시 현명하신 분이에요. 네. 예. 배우로 하겠습니다. 와, 생각도 못했어요. 예. 판결을 뒤집으셨잖아요 지금. 예, 저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죠, 맞아요.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래 들으면 힘듦을 표시를 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이제 하는 대박.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진짜요? 근데 이게 헛소문이 나잖아요. 네. 뮤지컬 배우 데뷔라는 헛소문을 제가 퍼뜨렸거든요. 사실 유포는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의 되게 큰 유형 중 하나입니다. 노래에 대한 반응을 줬다는 자체가 괴롭힘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전 어려울 거라 봅니다. 사실은. 사실 현장에서 진짜 문제되는 건 이런 케이스가 아니죠. 사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뭐 허위이든 진실이든 그것을 이제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들이 많아요. 뭐 예컨대 뭐 최근 저희 상담한 사례 중에 뭐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뭐 동료들한테 알리거나, 예, 그래서 뭐 누가 귀책 사유가 있다거나 뭐 누구 가장은 성격이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알리고 다니는 행위들, 뭐 단체 카톡방에서 그런 걸 공유한 행위들, 이런 거는 뭐 심대한 유형 중 하나죠. 알겠습니다. 데미 보고 있지? 네. 네, 다음 사연 주세요. 저는 스브스뉴스 PD 중에 유일하게 공대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제품 고장나면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컴퓨터 인터넷이 끊겼다, 회의실 노트북이 안 켜진다 등 업무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달라며 저를 찾더라고요. 태블릿 PC 살 건데 도와달라고 하거나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이 안 된다며 저한테 연결 좀 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카드 하나, 둘, 셋. 단호하게. 단호하게요? 왜요? 근데 그럼 저희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돌차한테 물어봐야지. 이분의 고충은 이제 왜 나도 그 같은 일을 하러 들어오고 왔는데 다만 휴신을 이유로 왜 나한테 이 업무를 다 떠넘기느냐,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업무의 적정 범위냐, 항상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여기서도 부탁을 받고 저기서도 부탁을 받고 거의 뭐 업무가 돼버리는, 쌓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추가 업무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대생이라는 출신상분을 이유로 한 어떻게 보면은 괴롭힘 행위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가 제일 최악이었어요? 레드카드 2장인데 이 두 개 중에서. 공대생이 자기가 모든 이거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게 왜입니까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좀 뚜렷하네요. 제가 봤을 때. 진짜요? 아유 지금 그때 얘기해주지 말아야겠다. 이거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이거.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워낙 또 약간 수평적이고 정말로 좀 친구처럼 지내는 조직이라서 이게 사실 그냥 되게 소소한 사연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휘관계라는 건 네. 사실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평적인 조직이라도 90명이 괜찮아도 두세 명이 나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은 말이다. 예,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고, 예, 우리 조직은 괜찮아요라는 이 생각이 사실은 피해자들한테 더 힘들게 하거든요. 예, 이렇게 유심히 주변을 항상 둘러보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동료 사랑, 나라 사랑 아시죠? 예. 저도 좀 이해하겠습니다. 예.